자, 471페이지에 3절에 이제 소득공제, 물적공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번에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에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 이거를 납입한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공적연금, 공무원 연금이나 뭐 이런 거 있었죠. 공적연금에 대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은 다 공제를 해줄 것이다. 되셨나요? 자, 넘어가셔서 두 번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 비용을 공제를 해준대요. 요즘에 그런 거 주택연금이라는 거 많이 하죠. 자,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결혼을 하면 자식들한테 자기 집을 물려주거나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요즘은 추세가 그렇더라고요. 너는 너대로 잘 살아. 나는 나대로 잘 살 테니까.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주택,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있죠?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택연금, 노후연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하면 그 이자 비용을 공제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고, 자, 공제 대상자 보시면 연금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받는 경우에 200만 원 한도로 이자 비용을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특별소득공제, 그래서 사회보험료 공제. 여러분들 그 국민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이나 이런 거 내는 거 있죠? 그거 내는 것도 다 공제를 해준대요, 전액.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기 문제를 하다 보면요. 이런 그 건강보험료나 뭐 고용보험이나 이런 거는 프로그램 안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공제를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입력을 하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택자금 공제가 있는데 대상자는 특별소득공제 신청을 한 근로소득자로서 세대주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공제 대상과 금액 첫 번째, 무주택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사면서 대출을 받는 거 있죠? 그게 첫 번째가 그거예요. 아니, 두 번째 있는 게 2번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있죠? 자, 이게 저거 뭐죠? 대출 받아서 집 살 때. 그래서 밑에 거 먼저 보세요.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도 1,800만 원까지 이자 상환액을 전액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택 임차 자금이라고 해서 전세 자금 대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과 원리금, 자, 원리금이에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상환액의 40%를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건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가 있대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청약저축 넣죠? 그 넣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세 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 연도에 법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불이익의 40%를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얘네는 누구만 해준다고요? 근로소득자로서 세대주만 해준다는 겁니다. 자, 다음 또 473페이지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또 해준대요. 자, 공제 대상자. 자, 본인이 신용카드 쓴 거, 배우자가 쓴 거,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쓴 것들은 공제가 됩니다. 근데 옆에 보세요. 소득 요건이 적용되나
연령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50세다. 만약에 나이가 50세인데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60세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 카드를 쓴 거야. 그 아버지 카드를 쓴 걸 내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들이 또 만약에 아들이 23살이야. 근데 지가 카드를 썼어. 근데 돈을 못 벌어. 그러면 내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소득 요건은 적용되나 연령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쓴 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죠. 본인이나 배우자나 직계 좀 비속이 쓴 건 되는데 형제 자매가 쓴 건 안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의 범위는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김영식 선불카드, 김영식 선불 전자 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 제로페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 통틀어서 그냥 신용카드 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용한 금액 중에 공제가 안 되는 애들이 있대요.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얘가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자, 내가 사용을 했어도 공제를 안 해주는 항목. 일단 해외에서 사용한 건 다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맨 끝에 10번 보이시죠? 면세점에서 쓴 것도 안 해줍니다. 해외에서 쓴 것도 안 해주지만 면세점에서 쓴 것도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번부터 볼게요. 이제 1번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뭐 물품을 사야 되겠어.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물품을 사야 되겠어. 그랬더니 사장님이 야 일단 네 카드로 써 이런 거야. 그래서 내 카드로 물품을 샀어요. 그러면 그 영수증을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요? 회사에 갖다 줘야 되죠? 그럼 회사에서 필요 경비로 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회사에서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으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얘기고요. 이번에 보험료 리스료는 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보험료는요, 뒤에 가면 세액공제에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 공제로 해줄 거니까 신용카드로는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험료, 리스료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뒤에 가면 교육비를 세액공제로 빼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세액공제로 빼줄 거니까 신용카드에서 중복해서 공제를 못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옆에 학원비는 공제 대상임 써 있죠. 학원비는요, 교육비 공제가 안 돼요.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신용카드는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세 공과금은 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이렇게 쓴 것들은 신용카드 공제를 안 해줄 겁니다. 자, 다음 5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이거는 썼다고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신용카드 쓴 게 아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공제를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예를 들어서 카드로 차를 샀어요. 그러면 신용카드로 샀어도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고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 중고자동차는 10%는 해줄 겁니다. 자, 10%까지만 중고자동차요. 요거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라서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낸 것도 신용카드 공제는 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기부금 안 해주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 따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공제는 안 해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 월세를 카드로 내는 경우에 그 월세액은 월세 공제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월세 공제가 되니까 신용카드는 중복해서 못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도 안 해주는데 이게 위에서 보면 제세공과금도 안 해줬죠. 그죠?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공제를 안 해준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사용금액이 공제가 안 되는 애들이 대부분 중복 공제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나오죠. 그죠? 근데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밑에 특별 세액 공제와 중복 가능한 항목이 있대요. 얘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의료비 특별 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가족이 병원을 갔다든지 그러면 의료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도 되고 카드 공제도 해줍니다. 자,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교육비, 아까 위에서 교육비는 공제 안 된다고 그랬죠. 신용카드. 근데 교육비로 공제, 중복 공제가 되는 애가 두 개 있어요.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 취약 전 아동. 그러니까 아직 유치원 다녀, 미술학원 다녀 이런 거 있죠? 거기에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도 해주고 신용카드 공제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교복 있죠? 중고등학교 교복. 교복 구입비도 중복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자, 이 세 가지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그러면 밑에 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 한도가 있더라. 다음 밑에 6번에 추가 공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 해주는 항목이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썼다든지 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쓰면 100만 원씩 추가로 더 공제를 해준대요. 마찬가지로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의 도서나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사용한 것도 추가로 100만 원을 더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474페이지에 예제 4-3번을 보고 갈게요. 물론 밑에 답이 나와 있어서 그렇지만 자, 같이 설명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시면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아까 보험료는 안 해준다고 그랬죠? 자, 이거는 나중에 보험료 공제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모친이 50세에 소득이 없어요. 생활용품을 카드로 구입한 거예요. 그럼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아까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쓴 거는 된다고 그랬죠?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제한만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모친이 50세니까 나이 제한은 걸렸잖아요. 그죠? 60세 이상이 아니니까. 근데 소득이 없으니까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음 3번. 배우자가 정기예금 이자 소득 금액 1천만 원이라서 분리과세를 했대요. 그럼 소득이 없는 걸로 간주하죠? 유흥비용이래요. 얘도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는 원래 나이 제한이 없고요. 지금 소득이 없다고 보니까 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소득이 없대요.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데 성형수술 비용. 성형수술 비용은요. 의료비에서는 공제가 안 되거든요.
미용 목적 성형수술 같은 경우에 의료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카드는 해줍니다. 아까 우리 그 얘기했죠? 의료비는 중복 공제가 된다고. 그죠? 그럼 의료비도 공제를 받고 신용카드도 공제를 받는데 미용 목적 성형의 경우에는 의료비로 공제가 안 되고 대신에 카드 공제는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면서 제 얘기하는 것들이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연말정산 입력하는 마지막 문제 있죠? 5번의 세 가지 유형 중에 마지막 유형이 연말정산을 여러분이 입력을 하는 건데 이게 공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찾아서 여러분이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내용들이 지금 계속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5번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 교육비는 중복 공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육비로 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본인의 현금 서비스 자체는 안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상품권 사는 거나 비슷한 개념이에요. 뭔가를 생활을 위해서 소비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 만약에 공제를 해준다, 현금 서비스를. 그럼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공제 받고 그 현금을 가지고서 물품을 사고 또 현금 영수증 해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제를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본인의 물품 구입비 법인 사용 경비래요. 아까 얘기한 거죠? 회사에서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테니까 내 입장에서는 공제를 못 받는다. 다음 8번 자녀 만 6세 미술학원비. 그럼 만 6세면 미취학 아동이겠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신용카드로도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본인의 중고자동차 구입비 2천만 원. 자, 중고자동차를 샀는데 2천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러면 원래 중고자동차가 아니라면 공제가 안 되는데 중고자동차는 10%는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200만 원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처제 명의의 카드로 생활용품을 구입했대요. 처제는 형제자매에 해당하죠? 형제자매가 쓴 건 뭘 썼어도 안 해줍니다. 형제자매는. 다음 11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기부를 했대요. 그럼 이건 나중에 기부금 공제로 공제를 해줄 거니까 신용카드로는 공제가 안 됩니다. 다음 12번 본인이 해외여행으로부터 입국 시 기내 면세점에서 사용한 건 안 된다고 그랬죠. 면세점 안 되고 해외 사용분도 안 되는 겁니다. 다음 13번 본인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제로페이로 결제했대요. 제로페이도 신용카드 등에 들어가는 거니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을 다뤄본 거예요. 자, 다음 475페이지에 6번 개인 연금저축 넣은 것도 공제를 해주겠대요. 자, 그래서 대상을 보면 거주자 본인 명의여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 거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개인연금저축 본인 거만 되고요. 불이백의 40%와 2만 원 중에 적은 금액을 공제를 해준다. 근데 여러분이 이 금액은 얼마까지 공제해준다 이런 거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을 하면 알아서 한도를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액은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자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건 연금저축은 본인 거만 된다. 자 그래서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에 대해서 배워본 거고 그래서 소득공제의 종합 한도는 총 2,5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해봤던 거죠?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되는 지금 종합소득 공제에 대해서 다뤄본 거예요. 그럼 종합소득 공제를 빼면 뭐가 나온다고요? 이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와요. 자, 그럼 이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서 자,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 내용이 475페이지에 자, 산출세액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세액공제라는 걸 또 해주는 게 있어요. 자, 거기에 최종적으로 가산세 낼 게 있으면 더해주고 미리 납부한 게 있으면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그러면 차감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율은 476페이지에 보시면 기본 세율은 1200만 원 이하는 뭐 6% 이렇게 쭉 7단계로 나와 있죠. 자,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요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냥 기본 세율을 한번 보시기만 하고요. 밑에 3번에 세액공제. 자, 이제 기본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산출세액에서 뭐 이제 또 세액공제를 또 빼줄 텐데 그게 또 어떤 게 있느냐? 자, 첫 번째 배당 세액공제가 있대요. 자, 공제 요건은 배당 소득에 배당 가산액을 합산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배당 받을 때요. 그 법인에다가 예를 들어서 법인이다 그러면 그 법인에서 법인세를 낼 거 아니에요.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법인세도 내고 나한테 소득세를 또 떼가면 이중으로 과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배당 받은 게 있으면 배당 소득이 있으면 배당 가산액만큼은 세액 공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법인세도 떼고 소득세도 또 떼면 안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배당세액 공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장세액 공제라는 게 있는데 얘는 원래 그 일정 금액 이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을 하게 되면 기장세액 공제라는 걸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시험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음 밑에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외국에서 세금 낸 게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이중 공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외국 납부 세액도 공제를 해주고요. 재해 손실 세액 공제가 있대요. 재해를 당해서 상실 비율이 자산 총액의 20% 이상이면 산출세액에서 재 상실 비율만큼을 또 세액공제로 빼주겠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우리 어제 일용근로소득 할 때 세액공제로 55% 빼줘요 라고 했었던 거 있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 세액공제. 자, 뭐 그런 것들. 다음 6번에 보시면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자녀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이거 어제 잠깐 설명드렸던 얘기죠. 자녀가 한 명 있으면 15만 원, 두 명 있으면 30만 원. 그 다음에 셋째부터는 인당 30만 원씩 초과 인원, 인당. 그래서 첫째, 둘째까지는 15만 원씩이고 셋째부터는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데 7세 미만의 경우에는 자녀세액 공제 못 받는다고 그랬죠? 왜? 아동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7세 미만의 경우에는 자녀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연금 넣은 거 있죠? 연금 계좌 납입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특별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서 좀 봐야 돼요. 특별세액공제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또 세액공제로 빼주겠다 그 얘기고
자,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해는 거 말고 또 있어요. 477페이지에 보시면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또 세액공제 해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월세 세액공제예요. 자, 월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얘도 조건이 있어요. 자, 해당 과세기간에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 자, 중요합니다. 꼭 암기하셔야 돼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되고요. 그래서 모두 고시원도 대상이 된대요. 그래서 월세액의 10% 또는 12%를 공제를 해줄 거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문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하셔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공제도 2만 원 해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부 정치자금 세액공제 본인이 자 중요한 거예요. 본인만 해줍니다. 배우자가 정치자금 기부해도 안 돼요. 본인만 공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10만 원까지는요.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로 빼줘요. 그리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정 기부금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자,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성실사업자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밑에 4번에서 자녀세액공제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넘어가시고 아까 올해 출산이나 입양을 하면 또 공제해준다는 거 있었죠. 그게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2번 출산, 입양 세액공제 첫째는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70만 원을 공제를 해주겠다 이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세액공제에서 얘기했던 5번 연금계좌 세액공제 그랬죠? 그래서 밑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에서 12% 또는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다. 자, 6번에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그래서 표준세액공제 그래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에 미신청한 사람은 그냥 기본적으로 13만 원을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2번에 특별세액 공제 공통 적용 요건이 나오는데 요거는 특별세액 공제를 설명을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특별세액 공제가 어떤 게 있는 거냐? 자, 1번에 밑에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신용카드를 설명할 때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 공제 안 해준다고 그랬죠? 그게 왜 그런다고요? 보험료 공제를 따로 해주니까. 근데 뭐만 된다? 보장성 보험만 됩니다.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보장성 보험만 공제가 되고요. 자,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그래 놓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여야 돼요. 만약에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 70세야. 근데 돈을 잘 벌어. 그러면 본인이 소득세 신고를 할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공제를 받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만 됩니다. 그리고 또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또 있어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또는 수익자로 해서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를 공제를 해줄 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보장성 보험은 12% 공제해주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를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장애인이야. 근데 이 보험을 가입을 해줄 때 그냥 일반 상해보험도 들어주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들어줬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됩니다. 공제는. 둘 다 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만 됩니다. 거기 밑에 별표 2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2번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써있죠. 자, 그게 특별세액공제 중에 하나고요. 다음 넘어가 보세요. 480페이지에 가면 특별세액공제 중에 두 번째 의료비예요. 의료비. 자, 우리 부양가족, 우리 가족들이 병원을 갔다. 그럼 그 병원비도 세액공제로 공제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있고 세액공제가 안 되는 애가 있대요. 자, 그럼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자, 첫 번째 보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 그런 것도 다 해주고요.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한약도 다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하거나 임차한 비용에 대해서도 다 해주고요. 보청비도 해주고요. 보청기 구입 비용도 공제가 되고요.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 용구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도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구입 비용도 공제를 해주는데, 자, 중요합니다. 한도가 있어요. 자, 50만 원까지만 해줍니다.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는 50만 원 한도가 있어요. 자, 한도가 있는 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다음 임신 관련 비용도 다 해준대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든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나 시술 이런 것도 다 해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출산 관련 분만 비용. 의료법상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애를 낳으면 출산 관련 분만 비용은 다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요. 예전에는 산후조리원이 안 됐어요.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해줬었는데 또 이것도 바뀌었어요. 자, 맨 마지막에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가 있고 총 급여는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해줍니다. 자, 그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안 됐었는데 일부만 공제를 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지읒에 보면 보철비, 임플란트와 스케일링비도 다 해주고요. 예방접종비나 의료기관에 지출한 식대, 건강검진비도 다 해줘요. 그 다음에 라식 수술이나 근식 교정 시술비도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건 다 해준다는 거니까 의료비는 세액 공제 대상 의료비는 크게 볼 게 없어요. 대신 안 해주는 걸 봐야 돼요. 자, 공제 안 되는 거 첫 번째, 국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한약, 포함, 구입비를 다 해준다고 했죠? 근데 그거는 치료 목적이어야 돼요. 니은에 보면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안 해줍니다. 다음, 미용 목적 성형수술비도 안 해줍니다. 이게 치료 목적이라 그러면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교정하잖아요. 치열 교정하죠? 교정할 때 교정 비용을요, 의료비로 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뭐 부정교합이다 이래서 교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치료 목적이니까 해줘요. 근데 뭐 라미네이트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미용 목적은.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치아 미백이 미백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치아 미백 비용. 그럼 이거는 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얘도 미용 목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목적만 가능하더라. 다음 간병에 대한 간병 비용도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실손보험 많이 가입하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5만 원을 쓴 거야. 병원비로, 치료비로. 근데 실손보험을 신청을 해갖고 내가 4만 원을 돌려받았어. 그러면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돌려받은 실손보험을 통해서 돌려받은 건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런 것들 공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안 되는 거 대상 제외 의료비 기억하셔야 되고요. 시력보정용 안경은 50만 원 한도가 있더라. 이 내용은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의료비 공제 대상액을 계산하는 게 나왔는데 세액 공제율이 난임 시술 의료비 같은 경우엔 20% 해주고 특정 의료비 그래서 본인이나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경로자라고 얘기하거든요. 65세 이상. 그 다음 중증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또는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15%를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 의료비 그 외에는 똑같이 15%를 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어제 인적공제 입력할 때 인적공제에서 경로우대가 몇 살이었죠? 70세였죠? 근데 의료비에서는 경로자가 65세예요. 자, 요것도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시면 482페이지에 특별세액공제 중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어요. 자, 우리 식구들이,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부양가족이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비도 공제를 해준다. 자, 그래서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상액의 15%를 공제를 해주는데, 자, 본인은 전액 다 해줍니다. 대학원까지 다 해줘요. 본인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직무 관련 수강료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직무에 관련해서. 그럼 그것도 공제를 해주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여기만 돼요. 일반 학원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무역업이야. 그래서 내가 영어를 배워야 돼. 어학원에 가서 영어를 배웠다. 공제 안 됩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만 돼요. 자, 그리고 다만 근로자 수강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음 기본공제 대상자 그래놓고 직계존속 제외라고 써있죠. 이게요. 책을 좀 잘못 썼다라고 봐요, 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기본공제 대상자를 지우세요. 왜냐면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내 아들이 22살이야.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죠. 근데 얘가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들 교육비를 대주는 거야. 그럼 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말은 좀 틀려요. 자, 그래서 자, 옆에 보세요.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지급한 교육비. 대학원은요, 본인만 해줘요. 본인만. 자, 그래서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해주고요. 취업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은 3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밑에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죠. 취업 전 아동의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된대요. 근데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이야. 얘가 학원을 다녀요. 보습학원을 다니는 거야. 그러면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다 해줘요. 근데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를 안 해줘요.
자, 그런데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원래 안 되는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가능해요. 자, 그래서 교육비는요,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아까 기본공제 대상자 지우라고 그랬죠. 교육비는요, 나이 제한은 없는데 소득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제한만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 30살이야. 동생이 30살인데 돈을 못 벌어. 근데 학교를 좀 다니고 싶대. 내가 학교 교육비를 대줘도 그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기본적인 건 그렇단 얘기고 밑에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가 있고 세액공제 불능 교육비가 있대요. 자, 그럼 세액공제 되는 게 뭐가 있냐? 자,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그 밖에 공납금은 다 되고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그 다음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급식비도 공제 대상이 된대요. 근데 거기 학원 및 체육시설은 옆에 취약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이라고 써있죠? 취약전 아동만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초, 중, 고 학생만 해당이 돼요. 교과서 산 것도 다 교육 공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나왔네요.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 비용 연 50만 원 한도예요. 얘도. 다음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도 다 해줘요. 근데 밑에 보세요. 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 중, 고의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도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내에서 구입을 하든 학교 외에서 구입을 하든. 자, 그 다음에 국외 교육기관,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됩니다. 외국으로 유학 간 경우 있죠? 그 유학가도 그 교육비도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든든 학자금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로 공제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초, 중, 고,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비 이것도 공제를 해주는데 얘도 30만 원 한도예요. 자, 한도 있는 건 잘 보셔야 돼요. 자, 근데 거기 써있죠. 초, 중, 고등학생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다니는 애가 현장 체험 학습을 간다고 비용이 들어가면 그건 공제가 안 돼요. 유치원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세액공제가 안 되는 게 또 있대요. 자, 기억의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된다고 그랬죠. 위에서. 근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다 해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 장학금이라고 써있죠. 이건 자체가 이미 비과세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학원 수강료 안 되는데 취약 전 아동은 된다고 그랬죠. 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는 교육비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왼쪽에서 그 얘기 세액공제 대상에서 그게 있었잖아요. 든든 학자금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를 해주니까 대출을 받아서 낸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대출을 상환하는 게 교육비로 공제를 받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낸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또 교육비 공제고요. 또 넘어가 보세요. 484페이지에 가시면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어요. 자,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
사업소득자는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기부하면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필요 경비. 자, 부양가족의 경우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아까 교육비랑 같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요. 소득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제가 있어. 처제가 나이가 25살이야. 근데 돈을 못 벌어. 근데 기부를 한 거야. 그러면 그 기부금 낸 세액 공제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제한만 있더라.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면 15%, 1,000만 원을 초과하면 30%를 공제를 해줄 수가 있다. 자, 밑에 기부금 종류와 한도액이 나와 있는데요. 자, 기부금은 크게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으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 때도요.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법정 기부금으로 나와 있는 건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것들은 법정 기부금이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게 법정 기부금이냐? 첫 번째, 국가 등의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라든지 국방 헌금, 위문 금품, 그 다음에 이재민 구호 금품,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재민 구호 금품을 내는 것도 법정 기부금이고요. 사립학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정,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출연하는 금액도 법정 기부금이고요. 대한적십자사, 독립기념관 등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기한까지는 법정 기부금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7번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 그 용역의 가액, 옛날에 태안 기름 유출 생겼을 때 사람들 가가지고 거기서 다 돌 닦았죠? 기름. 그 용역도 기부금으로 법정 기부금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8번은 아까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로 빼주고 그 외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 기부금으로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까지 법정 기부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지정기부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정기부금은 따로 안 보셔도 돼요. 자, 시험 문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법정, 지정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니네 기부금 2월 공제, 기부금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와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10년간 2월에서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있었고요. 넘어가 보시면 다음 페이지 486페이지에 아까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표에 대해 표로. 그래서 뭐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 공제가 되니까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된다.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는 특별 세액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된다. 자, 근데 의료비 중에 공제 제외, 아까 뭐 미용 목적 성형수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 세액 공제로는 못 받지만 신용카드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육비, 학원비는 취약 전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되더라. 근데 이외 취약 전 아동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는 못 받고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교복구입비는 50만 원 한도라고 했죠? 교육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신용카드도 중복해서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로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되더라 이 얘기고요.
자, 뭐 나머지 밑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설명을 해놓은 거는 근로소득자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같이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인적 공제는 공제를 다 해줘요. 그 다음에 공적 연금보험 넣은 거, 국민연금 같은 거 있죠. 그건 다 해주는데 특별소득공제 안 해주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연금 계좌 넣은 건 해줘요. 그런데 보장성 보험료도 안 해주고요. 의료비도 안 해주고 교육비도 안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밑에 표시되어 있죠. 성실사업자 등은 공제가 가능하대요. 그럼 성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교육비, 의료비 다 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로 빼준다고 했어요. 자, 그 얘기들을 정리를 해놓은 거고 이 지금 표에 나온 건 이론 문제에 나와요. 이론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다시 앞에 잠깐 볼게요. 아까 제가 안 하고 넘어간 내용이 478페이지에 특별세액공제 공통 적용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자, 밑에 보장성 보험 일반은 나이 제한도 있고요. 소득 제한도 있어요. 이게 나이 제한도 있고 소득 제한도 있다라는 얘기는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은 원래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령 요건은 충족, 미충족해도 되고 대신에 소득 제한은 있더라. 근데 의료비는 나이 제한, 소득 제한 없어요.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일반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제한만 있어요. 자, 아들이 19살이야. 돈을 잘 벌어. 그러면 교육비 공제 못 받아요? 실제 시험 문제 중에 그런 거 나온 적 있어요. 애가 유치원 다녀. 근데 유치원생인데 아기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 돈을 잘 벌어. 그러니까 유치원비도 공제 안 해줘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제한은 있더라.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이 없고요. 기부금도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제한이 있더라. 자, 요거 그래서 이걸 설명을 다 하고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에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입니다.